오늘은 자작 캠핑카를 만들 때 혹은 만들고 나서 추가적으로 케이블 선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부에 잠깐 커넥터 종류와 앤더슨 플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 나서 자작 캠핑카에 배터리를 설치하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액세서리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액세서리들의 전력 소비량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캠핑카에서 220V 제품, 즉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사항과 220V 제품들의 소비 전력이 와트로 보통 표기되는데 12V 시스템에서의 암페어로 변환하는 방법,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전력이 소비되는지를 알면 배터리를 통한 전기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름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앤더슨 플러그를 이용한 전선 활용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작 캠핑카를 만들고 전기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전기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적은 양의 전류를 처리하는 케이블선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커넥터를 사용하는데,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커넥터들이 일반적으로 얇은 케이블선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메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전류량을 처리하는 굵은 케이블의 경우 좀 더 안전한 커넥터를 사용하는데, 그중 제가 선호하는 앤더슨 플러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앤더슨 플러그는 보통 차량의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이동할 경우 연속 충전 부하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플러그로, 이 앤더슨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 차량과 트레일러 사이 다른 연결 커넥터보다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라반이나 캠핑 액세서리 연결 플러그로도 자주 사용되는 커넥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연결하면 웬만한 충격으로는 빠지지 않고, 손으로 수동으로 분리하려고 할 때도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빼려고 할 경우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차량 이동 중에 혹은 비포장도로에서의 주행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앤더슨 플러그에도 크기에 따라 전류를 처리하는 양이 다르고, 보통 카라반이나 캠핑 장비에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는 SB50 타입으로 최대 50A의 전류를 견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 캠핑카에서 50A 이상의 전류를 사용하는 12V 제품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SB50 사이즈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12V 제품들의 전력 소모를 대충 한번 보자면, 조명의 경우 LED 1개당 시간당 1에서 2A, 60L 기준 냉장고는 도메틱같이 비싼 브랜드의 경우 시간당 1.5에서 2A, 그리고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경우 시간당 2에서 4A가 소모되고, LED 시계가 있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돌려도 하루에 한 2A 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USB에 꽂아서 핸드폰을 충전할 경우 보통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A, 그리고 간혹 고속 충전이 가능한 케이블의 경우 보통 2에서 3A 정도 소모되고, 카메라나 드론 배터리 충전할 때 시간당 1에서 2A 정도 소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 전력 소모를 잘 모르시겠다면 손의 굵기가 눈으로 대충 봤을 때 핸드폰 충전하는 케이블 선 정도의 굵기 사이즈라면 대부분 시간당 1에서 2A 수준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12V 제품의 전원은 시가잭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잭 내부에는 보통 10A 퓨즈가 빌트인 설치되어 있고, 간혹가다 최대 15A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잭 내부에 빌트인 설치되어 있는 10A라는 숫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12V 제품의 전류량 혹은 전력 소비량은 시간당 최대 5A가 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웬만한 경우 시간당 5A 이하의 전력 소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력 소모가 시간당 5A 이상 되는 제품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대한 220V 제품을 배터리 파워를 통해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간혹 스타렉스 캠핑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220V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AC 전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100에서 240V 사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나라는 과거 110V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220V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AC 전류, 즉 교류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동차나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12V 전기를 DC 전류, 즉 직류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12V 전기인 직류의 경우 전류의 방향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이와 반대로 집에서 사용하는 교류의 경우 주기적으로 전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집에서 쓰는 전자레인지의 경우 220V용, 즉 AC 전류이고요.
DC 전류 방식의 캠핑카에서 배터리 전기를 통해 사용하고 싶다면 중간에 AC 전류를 DC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사용하셔야 되고, 이 장치의 이름이 인버터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는 낮지만 집에서 12V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경우 DC 전류를 AC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 이 장치가 컨버터입니다. 인버터의 경우 AC를 DC로 전환시켜주는 장치이고, 컨버터는 DC를 AC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버터는 캠핑에서 220V 제품을 사용해야 할 때 필요하고, 컨버터는 집에서 12V 캠핑 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시 220V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 700W 혹은 1000W이고, 이 중 1000W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이론상으로는 최소 1000W의 인버터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지만, 실제로는 인버터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력 소모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제품 제원상 나타나는 전력 소모량 이외에 추가적인 전력 소모가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터를 사용하면서 AC 전류를 DC 전류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전력이 소모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라 정확히 어느 정도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000W의 전자레인지를 돌리기 위해선 1000W에다가 인버터 사용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전력 소모 한 20%라고 예상을 했을 때 최소 1200W 혹은 그 이상의 인버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220V, 즉 집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의 전력 소모 표시는 대부분 와트로 표기하고 있고요. 12V 시스템에선 보통 전력 소모를 표기할 때 암페어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와트를 암페어로 변환해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000W의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암페어로 변환하는 공식은 와트는 전압 곱하기 전류, 즉 와트에서 전압값으로 나누면 83.3이라는 암페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1000W의 전자레인지를 1시간 동안 사용할 경우 83.3A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말입니다. 스타렉스 사이즈의 캠핑카로 여행하면서 파워뱅크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기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사이클 배터리의 크기는 아마도 100A라고 보여집니다. 전자레인지 6분 사용하면 대략 8A 정도가 소모되고, 이 경우 배터리의 10%를 6분 만에 소모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8A를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려면 제 차에 설치된 100W 태양광 패널로 계산을 해보면은 제 태양광 패널의 재원에 나와 있는 시간당 최대 충전량은 시간당 6.5A인데 최대치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잘 나와야 4에서 5A라고 봤을 때 약 2시간 가량은 충전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정리를 해보면 태양광으로 배터리 2시간 충전을 하게 되면 전자레인지 6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태양광 충전이 생각보다 느리구나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전자레인지에 전력 소모가 정말 많네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캠핑 전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충전은 없는 것보다 나은 정도로만 생각할 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 캠핑카를 만들어 구조 변경을 했을 때가 작년 12월이었고, 추운 겨울이라 침상 사이즈에 맞는 매트릭스와 온열 매트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충남 예산 저수지로 차박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온열 매트는 시가잭만 연결하면 작동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하려는 순간 더블베드 사이즈라 시가잭 전원선이 2개였고 2개를 모두 연결해야 양쪽이 작동한다는 제품인 걸 차박 여행지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제 차에는 시가잭 연결 포트가 하나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결국 한쪽 바닥만 따뜻했던 첫날 밤의 차박이라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이후 집으로 돌아와 바로 추가 작업에 들어가였고, 이때 사용했던 게 앤더슨 플러그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앤더슨 플러그를 이용하여 몇 가지 선들을 만들어 놓으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집에서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처럼도 사용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서 사이드 어닝을 펼치고 냉장고를 차량 외부에 둘 경우 5m에서 10m 리드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시가잭 연결 포트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동시에 3개에서 4개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핸드폰, 아이패드, 그리고 카메라 충전 등 간혹가다 USB를 이용하여 충전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USB 연결 포트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동시 4개까지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놨고요.
이제는 상황에 따라서 플러그만 바꿔 끼워주면은 여러가지 형태의 세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앤더슨 플러그 구입하는 방법까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게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